112 신고 쏟아질 당시 용산서장은 윤석열 퇴진 집회 맡고 있었다. 네. 근데 네. 저거는 선동하는 거예요. 이 참사의 원인을 네. 윤석열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의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의 의부 경찰들을 이태원에 세워놓기만 해도 네. 효과는 있었을 맞습니다. 텐데 예. 그것도 못했던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이제 어저께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경찰 네. 초동 대응,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고 나기 4시간 전에 네. 이미 112 신고가 11번이나 있었고 네. 11번 있었지만 4번밖에 출동을 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 네. 그리고 또 경찰이 보고가 늦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조차도 소방 통해서 네. 보고를 받았고 예. 경찰은 초창기 서울청 보고조차도 늦었고 우왕좌왕했다는 초기 보고 체계가 힘들었다. 그렇다면 사실 그게 그 정도로 혼선을 빚었다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거나 하는 그런 쪽에서도 신경을 못 썼다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 쪽을 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마치 본질을 숨기는 것인 것처럼 네.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이 좌파 신문들의 제목은 윤석열 퇴진 이 네. 시위를 막느라고 사람을 못 보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 제목이죠. 네. 그 112 신고 쏟아질 당시 네. 용산 서장은 네. 윤석열 퇴진 집회 맡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거 막으려고 못 갔다. 네. 저게 인과관계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예. 체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 그 긴급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위라는 거는 가장 국가 경찰이 보기에는 가장 갈등 에너지가 분출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보수 집회도 있었고 좌파 집회도 있었고 네. 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집회와 집회끼리 충돌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분위기였었고 그렇죠. 또 아울러서 시위를 이제 폴리스 라인 밖으로 나온 것. 그러니까 시위가 있고 축제가 있으면 뭐 먼저 관리를 해야 되나요? 당연히 시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분들 집회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사진을 너무 과격한 게라서 준비를 안 했지만 네. 지금 저분들 흥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네. 옛날에 그 MB 때 명박산성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시위들 난리 정경 났었죠. 기동대 버스 그럼요. 버스를 뒤집어 버리고 네. 불질러 버리고 그 창 안으로 막 죽창 같은 거 죽창 막 같은 꽂아갖고 거 막 집어넣고.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도 저렇게 시위를 극렬하게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필 토요일이었고 전날 저 시위 막으려고 나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위 그러면은 저 시위는 그냥 내버려 두어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시위 내버려 두라고요. 네. 앞으로는. 네. 시위 내버려 두고 축제 현장에 가서 질서를 잡으라 하는 얘기죠. 그 얘기죠. 네. 정말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이렇게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수많은 분이 사망을 하고 나면 국가의 경찰 또 국가의 행정력은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임을 과도하게 씌우기 위해서 혹은 그 책임을 어떤 한 사람을 향해 가는 책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저 집회 때문에 저렇게 저 제목은 112 신고 쏟아질 당시 용산서장은 윤석열 퇴진 집회 맡고 있었다. 네. 자, 저 자체는 팩트예요. 근데 네. 저거는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참사의 원인을 네. 윤석열이다, 네. 정부다 이렇게 그렇죠. 가져가는 건데요. 경찰들은 저는 사실 제일 경찰들이 안타깝습니다. 저때 오늘 석간 문화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참사 2시간 반 전 네. 교통기동대를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 쪽에 있었던 인력들이 4시간 전부터 이제 신고도 들어오고 자기들이 현장도 나가봤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교통기동대 20명만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 상황이면은 2시간 반 전이면은 8시쯤 상황이거든요. 자, 집회를 할 때요. 시위하고 집회를 할 때 밝을 때 하고 그다음에 어두워졌을 야간 집회. 때는 네. 이 경비 인력의 수요가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질서 유지가 더 힘들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용산서는 안타깝게도 집회 많아서 못 보내겠다. 네. 좀 기다려달라. 네. 라고 했고
그 집회가 최종 끝난 9시 반, 네. 9시 반에 집회가 끝났답니다. 네. 아마도 원래 집회 신고는 그것보다 더 전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간에 이미 어두워진 다음에 그 집회 정리하고 된 다음에 9시 반에 보냈는데 이미 1시간도 안 남았을 때입니다. 사고 나기.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때 집회가 9시 반에 끝나면 정리를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하루 종일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경찰을 다시 축제에다가 야 무조건 많이 투입해?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더라도 저는 참 그한 게 우리 현장에서 경찰관이 네. 어쨌든 저런 판단을 해서 맞습니다. 요청을 했고 네. 했는데 저거는 있잖아요. 전날 집회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없다고 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안해야 되죠. 정말 미안해야 됩니다. 죄송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 집회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가고 난 다음에 네. 용산에 낮에 몇 번 갔다가 네. 민노총 집회나 이런 거 봤어요. 예. 한낮에도 네. 계속 집회예요. 아. 경비 인력 거기 계속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가의 이 행정력과 공권력의 낭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낭비가 있고 그런 아무리 경찰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어떤 순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거의 초인적인 경찰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장에 이태원 그 압사 사고 현장에 경찰이 얼마 없었다고 하는 거는 두고두고 사실은 지적을 받을 거리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자유로울 그렇죠? 수 없죠. 예. 없는데 그래도 저는 보내달라고 한 그 현장 지휘관의 네. 판단 네, 네. 그거는 어쨌든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맞습니다. 뭔가는 있었다는 거고 예. 최종 의사 결정 그 위에서 못했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그 의경들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 나가면 의경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의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의경을 그렇게 없애버리면 현장에서 그 숫자 인파에 대비해서 네. 사람의 라인을 칠 수가 없어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그냥 커다란 웅덩이에 잉크 몇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예. 그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이번에 그 올 봄에 올 7월 달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에 의경 숫자가 의무경찰 인원이 18,946명이었습니다. 거의 2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 6월 현재 숫자는 2,106명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에서 2,000명대로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 5월이면은 의무 경찰이 아예 폐지가 없어집니다.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상 과거에 우리나라가 워낙 집회 시위가 많고 네. 집회 시위가 과격하잖아요. 뭐 컨테이너로 못 들어오게 막아도 그거 네. 그냥 넘어가 가지고 그럼요. 불 지르고 예. 또 뭐 전경버스 넘기는 네. 데인데 아예 이제는 그 전경버스로 막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네. 지금 이 의경 수요를 가지고서 집회를 나갔으니 네. 현장에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 의무 경찰들을 이태원에 세워놓기만 해도 네. 효과는 있었을 맞습니다. 텐데 예. 그것도 못했던 그런 네. 상황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불가피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조금만 더 하는 느낌도 들고 동시에 또 막을 수 있었나 하는 회의감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정말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이 얘기는 절대 안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네. 의무경찰제 폐지했기 때문에 네, 네. 이것 때문에 구조적 문제다 이런 네.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습니다.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싹 외면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네. 아마도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긍정의 아이콘님이 이재명, 윤미향 등등 이런 인간이 저렇게 당당하게 떠드는 이 나라에 살아야 되나 마치 저희가 다음번에 뭘 하고 할 줄 알겠다 하는 듯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올려주셨는데요. 릴리님은 보수 우파들 똘똘 뭉칩시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긍정의 아이콘님이 지금 이재명 뭐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에 예. 자 정쟁을 중단하고 예. 애도가 우선이다 예. 라고 지금 저 아주 의젓한 말을 했어요. 처음에 하루인가 그랬죠. 네. 하루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 참 의외인데 그래 오래 지킬 수 있을까? 오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정부 책임론처럼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통령의 대응이 사실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난구역을 선포하고 네. 그다음에 애도 주간을 설정하고 네. 이게 너무 빨랐죠. 빠르니까 야당이 공격을 할 틈이 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원래 사고 수습이라는 거는 하다 보면 완벽한 사고 수습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네.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실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부스러기들 팩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때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흘째 네. 계속 뭐 조문도 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제 뭡니까? 지금 사실은 차분하게 이제 사흘째 접어들면서 경찰의 그 총기 혼선도 빚어지고 112 신고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네. 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처음부터 계속 그냥 지금 이 말이지 않습니까? 11월 1일 그 이재명 대표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 있다 죄송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전부 책임 없다 합니다. 희생자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 아니라 사고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철저히 따질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책임 원인 규명하고 있고 책임 소재 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 않고 있다고 선동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 죽었는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들이 어떻게 해서 사망하게 됐는지 이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여기에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죽음을 갖고 선동을 할 때 늘 쓰는 게 왜 죽었는지 규명해야 된다. 지금 예. 제가 이게 똑같이 본다면은요. 저 진상 규명 말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예상을 좀 얘기를 합니다. 발표를 해도 예. 아니거든. 네. 진상 규명하라. 네. 진상 규명하라로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진상규명 참 원래는 취지는 좋은 말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말이죠. 그렇죠. 진상 규명이라는 거는 네. 누군가가 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재명 본인이 대장동 진상 규명을 하든지. 이 이재명 시장 또 지사 시절에도 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자, 안영님, 박은주님, 신동은님 화이팅. 네, 안영님도 화이팅. 우파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교 참사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 박수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주지사. 네. 이 폭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경기지사 선거 때 2018년에 네, 성남시장 하던 이재명 지사가 네, 이제 경기지사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남경필 지사 때 경기 어떤 부지사를 일을 했던 했었는지. 사람이 예.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예. 나왔던 건데 네. 방금 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네. 판교에서 당시에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보고 있던 네.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환풍구 위에 있다가 예. 16분이 명이 이제 사망했죠. 떨어져 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예. 그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 대책 본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네.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지사가 해외에 나가 출장 중이어서 당시 박수영 부지사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갔고 예. 성남시장인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네. 하필 그날 행사장에 있었대요. 네. 그 아이돌 그룹 공연이 끝난 직후에 성남시장에 연설이 준비돼 있었대요. 근데 그거 보다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현장에 누구 또 있기도 했는데 네. 그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 네. 관할 지자체 장이 그 사고 대책본부장을 맡는다라고 당시 소방본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요? 내가 왜 예. 성남의 시우자도 끌어들이지 마. 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때 논리가 네. 용산구청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이 왜 지금 논리라고 하면 용산구청에다가 네. 왜 아무 그 지지 안 했냐 네. 했더니 주체가 없는 행사여서 네. 용산구 주체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네. 저 때 이재명 시장 말은 자기가 연설하러 가긴 했지만 네. 저건 성남시 주체 행사가 아니에요. 네. 성남시 주체 행사가 아닌데 내가 왜요? 저게 언론사 주최 주체 행사였죠. 행사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왜? 근데 성남에서 우리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네. 저 성남시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네. 때문에 성남시장이 대책본부장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고 예. 설득을 겨우겨우 했더니 예. 마지못해서 그럼 경기도랑 같이 합시다. 공동으로. 예. 그래서 공동 대책본부장을 또 맡았대요.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그래서 사고대책본부를 분당구청에 만듭니다. 분당구청에 만들고 성남시 재해대책본부라고 올렸는데 이재명 시장이 보고 뭐야 성남시 빼 하면서 경기도 재난대책본부라고 또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경기도는 또 보고 아닌데 그러면서 판교 재해대책본부로 또 바꿔버렸고 근데 나중에 저 이재명 시장 판교를 갖고 얼마나 자기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판교 자기가 만들었다고 네. 자랑을 네. 엄청 하죠. 사실 그 자랑하는 걸 보고서 나온 예. 조 폭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유족들하고 합의를 네. 합니다. 결국에 그 성남시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예. 경기도가 네. 경기도와 이렇게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성남시장도 그러면 사인하세요라고 하니까 여기에 또 이재명 시장 특견은 사인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고 뭐 전부 다 보면은 이제 이게 끊는 것처럼 거기도 사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인을 안 하고 그냥 나는 사인 안 한다 해서 그냥 유족과 그 다른 관계자들 사이에 네. 그 해당 언론사하고 네. 합의서가 만들어졌고 다음 날 발표를 하는데 그때는 와서 이러더래요. 발표는 자기가 하게 달래.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발표를 예, 했고 예. 저게 판교 사태를 또 잘 했다고 나중에 자랑하잖아요. 자랑하고 다녔대요. 네. 그래서 저랬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책임져라 또 네.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이 정작 책임져야 할 일은 끝까지 책임 안 지고 피해다 지금 뭐 책임질 사람 나와야 되긴 하는데요. 이재명 시장이 말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다 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